안녕하십니까, 종배마왕입니다. 오늘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 지수가 강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으로 차별화되게 어떤 종목은 상승하고 어떤 종목은 하락하고, 그래도 아직 제약 바이오 쪽은 아직 살아있는 듯 합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다우부터 한번 보면, 간밤에 다우도 0.89%, 나스닥이 1.24% 상승을 하면서 우리 지수도 여전히 갭으로 떠서 상승을 했다가 밑에 저점은 안 깨고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상승을 해서 끝났습니다. 코스피도 한번 보면 똑같이 비슷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올려서 끝냅니다. 우리가 이 보면 흔한 오해를 하는 것이 뭐냐면, 지수가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 보면 추세로 이렇게 그린다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승하는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계속 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사서 가면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물론 개별 종목 들어가서 보겠지만 절대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아침에는 이렇게 아침에도 보면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전일 종가라면 아침에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다이렉트로 이렇게 한 30분 동안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올라가는 이유는 보면 호가가 이렇게 보면 여기는 매수창이고 여기는 매수죠. 여기는 매수고 이쪽에는 매도잖아요. 아침에 급등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침에 미리 이렇게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해서 이렇게 매도를 올려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력들이 알기 때문에 아침에는 여기 급등을 시키죠.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호가가 얇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시킵니다. 내려갈 때도 보면 이렇게 급락을 시키잖아요. 이 보면 이 호가가 되게 얇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힘을 주더라도 그냥 쉽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도 쉽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세력들이 급등하는 종목들은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가 호가가 이렇게 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이렇게 해서 매매를 하더라도 수익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이게 어느 정도 돼서 12시 되면 대부분의 종목이, 물론 그날이 상승작이라든지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보통 보면 12시 돼서 뭐 갑자기 11시나 12시 돼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열에 하나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12시 되면 이렇게 꺾이기 마련입니다. 꺾여서 이렇게 반등 다시 해서 이렇게 그날 아마 주도주나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꺾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도 12시 넘어서 여기서 계속 매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이 보면 손실이 커지는 이유는 뭐냐면, 손실이 커지는 이유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잖아요.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면 보통 보면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여기 꺾어질 때부터 삽니다. 이 내렸다고 생각이 반등할 줄 알고 여기서 1차로 삽니다. 또 올라가야 되는데 안 내려오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럼 여기서 2차 매수합니다. 여기 1차, 여기 2차, 그리고 여기 3차 이렇게 매수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거의 대부분이 아마 풀로 다 사는 거죠. 더 이상 돈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여기 뚝 떨어지면 여기서 손절합니다. 이 손절이 뭐 많게는 뭐
3%에서 5% 정도, 많게는 한 10% 정도 손절을 해버리죠. 미수까지 써버리면 이게 그냥 한 방에, 그냥 이게 뭐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면 이건 아마 원금에 엄청난 타격, 미수까지 썼다 그러면 엄청난 타격입니다. 자기 자본금에 뭐 한 20%나 30% 정도 이렇게 손절을 하죠, 보통. 한 달에 이거 한 방만 맞으면 그냥 그날은 끝났어요. 만회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원금이 벌써 도저히 만회할 수가 없습니다. 원금에서 만약에 20, 30%나 줄었다 그러면, 만약에 1000만 원 있다 그러면 700만 원 밖에 안 남았잖아요. 복구가 이거 하기 위해서는 만약 실력 있는 사람이라 그러더라도 3개월 내에 복구하기가 힘듭니다. 원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번 이야기하지만 오늘 또 그렇게 계속 하는데, 이게 뭐냐면 뇌동매매를 하는 거예요. 뇌동매매. 장중에 뇌동매매를 계속 하는 거예요. 뇌동매매를. 왜냐면 아침에 실수를 해서 손질을 했어요. 만약 2%나 3% 정도 손절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만회하려고 계속 매매를 하는 겁니다. 매매를 이렇게 잘못 걸리면 여기 걸리는 거죠. 여기서는 만약 2, 30만 원 꼬랐는데 여기서 그냥 2, 300만 원 그냥 꼬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복구가 불가능해요. 영원히. 3개월, 6개월 내에 원금 회복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내동매매 하지 말라고 그만큼 이야기해도 혼자서 계속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그냥 놀아요, 놀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물 들어올 때만 하면 된다고. 9시 돼서 한번, 3시 돼서 한번, 두 번만 하면, 이것만 하더라도 하루에 예를 들면 1%나 2%만 계속 꾸준히 수익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작은 금액인가. 왜 자꾸 이 내동매매를 하는지 단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실력도 안 되면서, 이 실력 되는 사람도 내동매매하면 돈 못 벌어요. 실력 있는 사람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안 해요. 이거 내동매매 못 고치면 본인의 계좌가 절대 빨간 색깔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또 도져요. 심심하거든. 그래서 하면 금방 수익 낼 것 같거든. 절대 주식시장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수를 하더라도 이렇게 매매하지 않아요. 수익 날 수가 없어요. 제발 내동 매매하지 마세요. 본인 계좌를 지키세요. 제발. 예, 오늘은 이렇게 코스닥은 오늘 수급이 계속 이렇게 좋다 보니까 오늘 개인과 기관에서 소량은 팔았지만 오늘 코스닥의 수급도 워낙 강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 선물이나 이렇게 현물에서 이렇게 매수하고, 현물에서는 또 기관에서 1452억을 매수하다 보니까 오늘 장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체감적으로는 안 좋아졌는데 일단 체감적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자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아마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 아마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한 그것만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 차별화된 그 장이었다라는 게 보면 현대바이오, 제일바이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바이오. 자,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 오늘 아침에 또 세력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거 뭐 돼지열병 관련도 연계가 돼 있는 것 같고, 제약바이오도 연결돼 있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11.67%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뭐 아직도 이 종목은 살아있는 듯 합니다. 이 분봉을 보면 아주 예쁘게 만들어 놨네요. 아침에 이렇게 수급 들어오면서, 이 수급 들어올 때는 이렇게 들어옵니다. 한 번에 봉 하나에 9% 정도 상승을 했죠. 이렇게 올렸다 다시 눌렀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립니다. 제가 아침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호가가 얇으면 이렇게 슈팅을 내봅니다. 봉 하나에 9%입니다.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12시 넘으면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래서 이렇게 하죠. 보통 여기서 보면 여기서 손절하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예, 그래도 여기까지 끌어올릴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오버나이트 하려고 들고 갔겠죠. 지금 분봉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일단 수급은 뭐 수급주는 아니니까 일단 외국인이 11만 천주를 팔았는데 일단 분봉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산 사람들은 여기 수익이니까 팔려고 하겠죠. 그런데 일단 분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밑에 한번 다시 밑에 눌렀다가 다시 한번 더 재차 상승이 가능하리라고 일단 생각은 합니다. 일단 봤을 때 다 빠져나간 것 같지는 않으니까 나쁘지 않은 듯 합니다. 자, 현대바이오도 이제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강한 상승을 하고 난 뒤에 거래량 줄이면서 이렇게 눌러주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완전 무너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일단 조금 지금 또 보면 눌렀다가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봉도 그렇고 나쁘지 않은 자리고 언제든지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슈팅은 내줄이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리고 HLB 생명과학 H부터 한번 볼까요? HLB 같은 경우에 어제 재탕 시간에서 일단 공시를 내고 난 뒤에 오늘 아침 갭으로 4% 뛰었다가 7%까지 갔다가 이렇게 났는데 일단은 뭐 추세는 일단 살아있는 듯 합니다. 일단 일봉도 좋고 분봉도 나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추세는 그대로 살아있는 듯 하고 일단 워낙 고점에 있다 보니까 좀 불안한 자리는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나쁜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분봉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고 오늘 외인이 33,000주를 샀네요. 시간에도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만 일단 나쁜 자리가 아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 상승은 가능한데 워낙 고점이다 보니까 조금 불안한 자리인 것 같은데 하여튼 자리는 나쁘지 않습니다. HLB 생명과학 자, 오늘은 HLB 생명과학이 오늘 대장인 듯한데 오늘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갭으로 떠서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온 듯한데 일단 봉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워낙 고점이 와 있기 때문에 HLB보다는 조금 자리가 아직도 못 미치고 있는데 일단은 HLB가 계속 간다라면 뭐 HLB 생명과학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일봉상 자리가 좋은 것 같고 일단 분봉도 나쁘지 않은데 마지막에 밀었다가 다시 끌어올렸기 때문에 끌었다가 다시 밀었는데 조금 밀고 있지만 뭐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HLB 가면 같이 가니까 근데 HLB가 대장이고 HLB 생명과학이 그 다음인데 오늘은 대장이 오늘 HLB 생명과학이에요. 오늘 외국인이 86,000주 매수를 했고 기타 법인 연기금 뭐 다 샀는데 일단 나쁘지 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제약 오늘 제약바이오들이 보면 요즘 돌아가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오늘은 또 삼성제약도 밑에 많이 빠졌네요. 그죠? 16,000, 18,000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자리는 저 밑에 하단에 와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량 또 많이 타졌는데 오늘 외국인이 25만 6천 주 기간에서 38,000주 매도했는데 그거는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일단 분봉으로 봤을 때도 뭐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올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려줄 때 팔고 나오면 좋을 듯 합니다.
시간에서는 조금 빠졌는데 뭐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셈코는 조금 이따 보고 바이오 솔루션 바이오 솔루션도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눌러줬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자리인 것 같고 지금 하락하고 반 50대 50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하락보다는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에는 조금 빠졌는데 만약에 빠진다라면 여기 저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반등이 된다 그러면 37,700원 정도에서는 반등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 이탈하게 되면 더 내려올 수 있습니다. 36,400원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걸 반영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여기 뭐 눌러주더라도 다시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물려있다라면 반등할 때 매도하고 나오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외부인이 16만 6천 주, 기관에서 6만 1천 주, 6만 2천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수급은 뭐 그런데 반등이 가능하리라고 일단 생각은 합니다. 마니커 오늘 좋았는데 마니커 자, 마니커 오늘 뭔 뉴스가 있었는지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밀렸다가 요렇게 여기서 끝났는데 자리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추가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시간에서는 조금 빠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이 정도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1020원 정도까지는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얼핏 보기에는 일단 저점을 찍은 듯한 모습입니다. 만약에 눌러준다 그러면 음봉 냈다든지 이렇게 여기서 횡보한다 그러면 매수해서 올라갈 때 팔아도 나쁘지 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점을 지금 지키는 것 같은 밑에 저점에서 거래량 줄이고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밑에 저점을 지지한 것 같으니까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뭐 매수해서 올라갈 때 팔아도 나쁘지 않은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헬릭스 미스 자, 주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한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해서 위에 올랐다가 다시 오늘 또 강하게 지금 어디죠? 그쪽에서 저기 매도 의견으로 해서 미국에서 정권사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쪽에서 매도 의견을 나가고 목표가 하향 조정했다고 하니까 오늘 급락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일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 우리 내일은 이렇게 정권사 리포트 하나 발표했을 뿐인데 오늘 급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외국인이 5만 6천 주, 기관에서 2만 3천 주를 매수를 했는데 이건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일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가지고 넘어가면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갑자기 주문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떨어졌는 줄 알았는데 이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얘네들은 뭔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던진 이유를 정권사 리포트 매도 의견이 나온 걸 미리 안 세력들이 여기서 아마 몇 주인가 이게 33만 주 내가 33만 주가 터진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아 여기서 팔아서 해야 되는 자리구나 이렇게 급락을 하잖아요. 다시 해서 이렇게 올라가지만 일단 만약에 뭐 기관이 됐든 누군가가 이렇게 받쳐주지 않으면 다시 이렇게 회수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그런 뉴스가 나올 때 그럴 때는 참 당황스럽죠. 어떻게 해야 될까. 가지고 넘어가면 이렇게 위험합니다. 만약에 5분 10분 내로만 팔았더라도 이런 걸 안 맞을 수가 있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자, 어제 대장 필룩스 한번 보겠습니다. 필룩스는 세력이 다 빠져나간 듯 했는데 일봉상에서 어제 이렇게 장대 양봉을 냈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는 엄청 안 좋았는데 계속 이렇게 올렸다가 밑에 밀었다가 다시 올렸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얼핏 보기에는 세력이 빠져나간 듯한 모습이었는데 마지막에는 또 이렇게 강하게 올려줍니다. 이거는 봤을 때는 올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발하고 있는데 이 보니까 세력들이 여기서 올려서 팔려고 여기서 강하게 올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리스크 안 안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판 것 같습니다. 근데 세력의 평단가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봤을 때는 일단 계속 팔고 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조심해야 되는 자리다. 그러니까 만약에 밑에 저점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이 밑에까지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봤을 때는 이 거래량이 터졌는데 여기서 완전히 한 200만 주 터졌나요? 200만 주, 200만 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다시 빠졌더라도 다시 올릴 수 있는 그건 힘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력만이 알겠죠. 일단 뭐 기회가 된다면 올려줄 때 팔면 좋은데 자, 오늘은 아침에 시초가에는 삼분전자를 매수를 했습니다. 시초가 매수를 해서 플러스 시작하면 매수한다 해서 2분에 일단 매도 사인을 나갔고 그래서 또 보니까 4분에 다시 매도했다 확인하니까 또 안 하신 분이 이렇게 있어서 다시 5분 더 본다고 이야기를 했고 10분까지 매도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익을 받고 자, 삼분전자 같은 경우에 일봉상으로 보면 이런 자리 어제 와 있었고 오늘 아침에 시초가에서 플러스로 시작하길래 여기서 잡아서 시초가에 잡아서 저는 75원에 팔았는데 두 번째 10원에 파신 분도 700원에 팔았다고 70원에 팔았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팔았을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팔고 나니까 또 추가로 상승하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짧게 그냥 먹고 나왔습니다. 일단 더 추가 상승을 많이 했는데 거의 한 3,000원까지 갔죠. 3,010원까지 갔을 것 같은데 갔는데 그것까지 다 넣어먹지는 못하고 만약 10원까지 먹었으면 3.5%인데 그거는 뭐 너무 이렇게 리스크가 큰 것 같아서 그냥 짧게 먹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배 종목은 오늘 샘코를 했는데 샘코를 제가 이렇게 3시 11분에 샘코 8,760원, 8,630원, 8,570원 이렇게 매수한다고 새우가로 줬는데 이렇게 했는데 나는 매수가 안 됐는데 내가 일단 타이핑을 카톡을 보내고 난 뒤 다시 매수를 넣다 보니까 조금 늦었나 봐요. 딴 회원들보다. 근데 이 나눔님은 1차에 매수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1.56% 수익을 1차만 매수됐기 때문에 이 새우가 중에 한 호가만 매수가 됐죠. 다 매수가 되면 풀 매수가 되는데 요거만 매수돼서 이렇게 13만 6천 원 이렇게 하고 1차 비중만 들어갔다 보니까 좀 약했다고 이렇게 하셨네요. 샘코 한번 보면 자, 일봉상으로 보면 이렇게 이런 자리에 있습니다. 일단 뭐 자리는 나쁘지 않고 오늘 장대 양봉 나서 강한 상승을 일단 이렇게 한 것 같고 일단 분봉 한번 보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여기서 매수가 된 것 같아요. 여기서 매수가 돼서
여기 마지막에는 이렇게 올려줘서 여기서 일단 판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밑에까지 내려왔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요 밑에까지 안 내려와서 매수가 추가 매수가 안 됐습니다. 1차 매수만 됐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수익이 정말 적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수익이 작은 게 아닙니다. 요즘 지금 현재 이 장이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장이 정말 계속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니까 계속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정치 테마주 돌아가면서 지금 하락하고 있죠. 하락하고 지금 첫 번째 대지열병 관련해서 한번 급락을 했고, 홍정욱 관련돼서 일단 또 한번 또 급락을 했죠. 그 다음에 안철수 관련해서 정계 복귀한다 그래서 했는데 안 들어오면서 또 이래서 또 급락을 했죠. 그 다음에 또 조국 관련해서 또 얼마 전에 또 관련해서 이렇게 또 급락을 한 것 같잖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것들이 보면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면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물렸는지. 여기 이렇게 올리면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물린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안철수 관련돼서 이렇게 올리면 여기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기 물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 홍정욱 관련된 주 있잖아요. 여기 물린 사람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 돼지 일병주 엄청나게 핫하잖아요. 여기 물린 사람들은 더 많겠죠. 이거는 단일성 하루만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며칠 동안 상승을 했잖아요. 여기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쪽에. 그래서 요즘 장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이거 지금 현재 보면 지금 요즘 제약바이오 쪽에는 이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신라젠이나 HLB나 이런 사람들 많기 때문에 물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급락을 해서 이 사람들은 제약바이오 안 합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물려갖고 한번 이렇게 급락해서 한 방 맞은 사람들은 다시 매매를 안 합니다. 이거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거의 가능성이 90%예요. 안 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5분에 HLB 이렇게 급등할 때 이 사람들은 안 해요. 여기 이렇게 물려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장이 좋은 것 같지만 장이 절대 좋지 않습니다. 수익 본 사람이 불과 일부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수익 정말 많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수익 본 사람보다 손실 본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대부분들이 수익 계속 올리는 게 수익 적은 것 같죠? 작지 않습니다. 수익 내는 사람이 없어요. 어쨌거나 제가 관리하고 있는 주식정보망 네이버 카페입니다. 일단 이렇게 카톡으로 리딩 받아서 매매를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은 여기 가입 인사 남기시고 카톡 아이디나 휴대폰 번호 남기시면 제가 투자금이나 투자 경력이나 그리고 휴대폰 번호를 물었을 때 답변해 주시는 분에 한해서 2주 동안 무료로 리딩을 해 드립니다. 하면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개인 매매 절대 하지 마시고 내동 매매 하지 마시고 살할 때 사고 팔려면 팔면 매일매일 수익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참여하셔서 수익을 좀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당부드리면 절대 내동 매매 하지 마세요. 장중 매매에서 수익보다는 손실이 훨씬 더 크게 납니다. 예, 오늘 방송은 뭐 말이 많았는데 다 접어두고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